비트코인의 불장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사실 나뉘는데요. 의견이 반감기라는 의견이 있고 지경제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이클로 인해서 불장이 오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엑스 표상록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2023년 상반기에 설립한 회사로 이제 가상자산과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제 높은 성장성과 부동산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저희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 회사 설립 이전에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2023년 상반기면 작년 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부동산 두 가지 자산으로 예. 그렇게 하는 이제 블록엑스라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 가상자산 네. 수익률 좋으실 것 같은데. 운 좋게 이제 좀 좋은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박 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예. 개인 자금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은 약간 법인 자본 법인 위주로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개인 자금 받으시면 물밑에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기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2024년에 FOMC에서는 예. 지난 FOMC에서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2024년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보셨을 때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상반기에 될 것이냐 인하가 이제 그럼 하반기에 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뭔가 기대감이 나올 때는 이제 조금 더 투자자 시장이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이제 금리를 낮추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약간은 한 번에 이렇게 좀 바운스를 했다가 가지 않을까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그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저희 댓글을 보면은 그거는 중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투자해 보니까 알겠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2024년 말에 갔을 때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가 있냐 1년 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도 있고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높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새해 들어서도 갑자기 확 오르다가 물론 어제 그저께 갑자기 1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또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작년에 수익률도 엄청 낮고 다른 자산들을 압도했고 좀 불장의 원인을 좀 뭐라고 보세요? 이제 비트코인의 불장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사실 나뉘는데요. 의견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반감기라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의견은 약간 거시경제 유동성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2008년에 처음 세상에 등장했고 이제 16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이클로 인해서 반감기라는 사이클로 인해서 이렇게 불장이 오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4년 주기로 좀 반감기가 도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미국 연준 자산과 기준금리 그리고 이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반감기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1년 뒤 201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2배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자산이 좀 증가하는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 겹쳐가지고 날아갔대요. 너무 좋았죠. 비트코인 가격도 좀 낮았었고요. 가벼웠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2017년에 반감기 대비 이제 비트코인은 한 28배 정도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당시를 봤을 때는 이제 좀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구간이었고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반감기 대비 이제 최고가를 한 7, 8배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었습니다.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요. 사실 지금 세 번의 반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 구간이었고 저금리 시기였고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양적 긴축이었고 금리도 인상기였는데 이렇게 좀 가격이 상승했던 걸 봤을 때 이제 이번 반감기에도 이렇게 좀 가상자산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반감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반감기가 이제 24년 4월 정도로 이제 4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한 1, 2년을 보는 건가요? 예, 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서 한 25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예. 상승률이. 예. 이번에는 몇 배 정도 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반감기가 한 7배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3배.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시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신 분들은 예, 막 진짜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금으로서 네, 금의 시총을 넘어설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미래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08년에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100원도 안 했던 것이 사실 지금 이렇게 6천만 원이 될 줄도 알았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그런 되지. 걸 봤을 때는 뭐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시총 넘으려면 한 18배, 17배 이 정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 지금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예, 그 현물 ETF 통과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통과되는 것처럼 뭐 시기의 문제지. 예. 그죠? 예,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SEC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계속해서 합을 좀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계속 수정하면서 지금 보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되는 거는 되겠지만은 이게 언제 되느냐 그게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가 그 되고 나서 예.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단기 그 이 실현으로 실현하시는, 예. 파는 분들이 많아서 한 예. 20-30% 폭락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다양한 뷰가 있는 건 당연히 또 그런 게 시장 원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거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유스에 팔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판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의 이제 평단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주식이 지지를 바탕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가상자산 펀드도 운영하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단기 급등이 확 나오면 좀 어떻게 운용을 하세요? 저희는 이제 뭐 사실 뭐 단타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좀 사이클을 대비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때 막 10% 20% 떨어지더라도 예. 거의 그대로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 자금 있으면 더 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때 막 혹시 잘못하다가 또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네,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올라가려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좀 시장을 보면서 이제 그냥 살아남는다라는 전략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 언제쯤 그래도 매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보통 반감기 이후 한 1, 2년 이후가 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2배가 정도 되면은 이제 원금은 회수할 예정이고 원금을 회수한 이제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이제 약간 알트코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언제라고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이제 그거는 약간 시장을 계속 살아나오면서 좀 대응을 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했는데 네. 100% 수익률이 나면 예. 1억을 그대로 빼고 예. 1억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이제 예. 그때는 알트로 예. 전환. 그럼 그때는 그러면은 알트로 전환하면 비트는 안 갖고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비트를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알트 위주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뒤에 가서 알트 투자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예. 알트코인 투자 부분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투자를 좀 하실 때 네. 좀 꼭 살피시는 그런 뭐 지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예, 뭐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을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 6개국을 이제 통화인 유로,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3년에 이제 그 3월의 값을 100으로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래서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와 투자 시장은 보통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102포인트 수준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달러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투자 시장은 약한 관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뭐 미국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와 2년물 미국채 금리 간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2년물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결정하게 되면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이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반영해 가지고 움직이는 금리입니다. 해당 지표는 약간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한 요소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M2 통화량입니다. 미국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형태로 표현되는 통화량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MT는 때문에 이제 경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M2 통화량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이제 전망을 좀 세우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이제 S&P 지수 옵션 가격의 향후 30일 동안의 변동성을 시장의 기대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이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 해칭을 위해 투자자들의 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옵션 가격이 높아지고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보통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공포 지수와 약간 비슷하게 약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빅스 지수의 상승은 투자자 시장의 하락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빅스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4포인트 정도로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빅스 지수가 거의 5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한 6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때 대비해서는 좀 지금은 좀 안정적인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거는 CNN 머니에서 만든 지표인데요. 약간 투자 심리를 반영해가지고 7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시장에 이제 내재된 공포와 낙관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0은 극단적 공포, 100은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며 보통 20 미만 시 매수, 80 이당 시 매도 지표로 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빅스 지수는 그렇게 높진 않겠네요. 예, 빅스가 높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중요한 걸 좀 못 여쭤봤는데요. 예. 그 비트코인이 한 3-4배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 기준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반감기 기준 네. 가격 대비거든요. 반감기 당시에 뭐 이제 올해 4월인데 그때 뭐 5천만 원이었으면 한 그거에 대해서 세뇌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7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때 대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예측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막 몇 억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예. 5억, 6억, 예. 50만 불만 네. 이런 거는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보세요? 막 6천만 원 정도 보는 분들도 있고 예.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예, 사실 그게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네. 사실 어찌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격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시장만큼 클 것이다, 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와 비교를 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비트코인이 뭐 약간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마이클 세일러 뭐 예. 이런 분들 되게 엄청나시잖아요. 계속 사시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올라도 사잖아요. 예. 이번에도 사셨더라고요. 예. 12월 말인가 그때 예, 대단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뭐 표상록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그 비트코인 주요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예.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마이클 셀러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ETF 현물이 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추락스라고 이제 그런 그 블룸버그 분석가 그분 것들 이제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 괜찮아요. 저도 뭐 그래도 나름 이제 제도권에 있는 분이고 비트코인을 또 이제 되게 좀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자주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분이 진짜 미디어에 너무 자주 나오셔서 요즘에 예. 거의 뭐 실시간 방송하듯이 예. ETF 통과 어떻게 되는지 그거 막 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다요? 지난 반감기 때는? 사실 지난 반감기 때는 막 그렇게 ETF가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